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럴수록 역시 이익 동향 체크가 중요하겠죠. 네. 저희 이번 주에는 또 어느 업종으로 시각을 좀 모아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도 신흥국 시장 내에서 한국이 약간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어서 기대를 갖게 했는데 유지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한국의 그 돌아선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포함해서 이번 주에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 먼저 이야기하고 진행을 해볼까요? 네, 우선 그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2022년도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마 말씀드린 내용은 IT 업종 위주로 상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번 주에도 IT 업종이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시장 내에서는. 그리고 반면에 하향 조정된 업종이 조금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리포트가 조금 이제부터 좀 많이 발간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전망치 변화가 조금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용은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네. 예. 이 전 세계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 먼저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왼쪽 이제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예. 이 파란색 선이 선진국 기업들의 실적 추이인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 이번 주에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미국하고 일본의 상향 조정이 좀 두드러졌고요. 반면에 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폭 돌기는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선진국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국가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일본의 이익 전망치가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신흥국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사실 여전히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한국이나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별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에서는 그 우리나라가 사실 이익은 괜찮은데 주가가 여전히 마이너스에 있는 거 지난주도 저희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여전히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대외적인 그런 이벤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다 보니까 아래쪽에 봐주시면은 이익은 플러스이지만 한 달간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측 상단 보시면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IT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주가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대만 같이 사실은 좀 이렇게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렇네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도 좀 저희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업종별 이익 동향을 보고 저희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진국 내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헬스케어 업종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한 달간 1.5%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소재 업종이나 에너지 그리고 금융 IT 업종까지 사실 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나 경기 소비재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필소비재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 소비재를 제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선진국 내에서는 경기 방어 업종보다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조금 더 좋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은 어떤가요? 신흥국 내에서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된 업종이 10개 업종 중에서 3개 업종밖에 없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조금 이익 모멘텀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산업재, 그리고 IT 업종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업종이 긍정적인 게 사실 그래도 한국 시장은 좀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으로 조금 넘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이 사실 이익 전망치도 가장 긍정적이고요. 주가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보험 업종이나 은행 업종.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좀 눈에 띄어갖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도 이번 주에 좀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업종별로 이익 모멘텀의 변화가 조금 뚜렷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업종이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 의류 섹터, 그리고 지난주에 조금 이슈가 있었잖아요. LG생활건강 주가가 예. 크게 하락하면서 네. 그리고 미디어, 건강관리, 그리고 필수소비재까지 사실 상향 조정이 된 업종보다는 하향 조정이 된 업종이 많다라는 게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 추이도 사실 지금 이익 추이랑 거의 유사하게 그러네요. 흘러갔거든요. 네. 역시 이익 추이를 저희가 꾸준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네. 나타나는 것 특히 같습니다. 민감한 시즌이라는 네. 예. 이야기도 또 드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네. 부분이요. 예. 이 왼쪽 상단에 위치한 업종들이 있어요. 화학, 기계, 철강, 에너지. 그러니까 예. 이익은 안 좋은데 주가가 조금 먼저 반영을 해주고 있는 업종들. 네. 근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사례처럼 조금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는 업종들이니까요. 한 번 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업종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 네. 기계, 에너지 네. 이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우리나라의 이익 전망치는 지금 어떻게 전망이 네. 좀 상향이 또 추가로 됐나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234조 원 정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8% 이상 지금 21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숫자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일주일 동안 0.8%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 사실 예. 이 부분은 반도체 업종의 상향 조정폭이 네.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 IT 업종하고 이제 IT 업종이 아닌 이제 업종들을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조금 이익 모멘텀에서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22년도 실적은 괜찮지만 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하향. 좀 빠르게 하향 네.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상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특별하게 어닝 쇼크가 좀 많이 나오는 기업이나 업종이 아니면은 크게 뭐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좀 분기이기 때문에 예. 한 일주일 동안 1% 정도 하향 조정이 됐지만 좀 크게 뭐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국내 업종별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어떤 업종별로 어떻게 이익 동향이 네.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이나 운송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 일주일 동안 가장 상향 조정폭이 네. 컸습니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적인 이익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이익 전망치가 조금 변화하더라도 이렇게 10%씩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뭐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송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HMM이 상향 조정이 굉장히 네, 많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저희가 여름부터 걱정했었던 이 피크아웃 그러니까 네. 실적 그쵸. 증가율의 내년 연간 둔화에 실적이. 대한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선 업종하고 운송 업종은 굉장히 좋은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주가에 뭐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아까 그 사분면에서도 운송은 네. 오른쪽 하단에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좋은데 주가가 안 네, 좋은 네. 상황. 그리고 사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 유통, IT 하드웨어, 건강관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 좀 하향 조정이 네. 좀 많이 됐고요. 네. 이 호텔 레저 서비스 쪽은 원래 마이너스였지 않았나요? 예. 플러스로 가 사실 있네요. 네, 이 부분도 조선 업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익의 절대 규모가 적게 되면은 뭐 한 5억 원, 10억 원 상향 조정이 되더라도 예. 굉장히 부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코멘트를 조금 네, 네, 네.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 그럼 이제 오늘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네. 같아요. 업종별로 좀 발라서 봐야 네. 할 만한 부분들 있으면 네. 골라서 확인해 볼까요? 제가 운송 업종을 먼저 준비를 해왔는데요. HMM을 제외하고 예. 보더라도 이 대한항공의 이익 전망치가 사실 다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막 오르면서 뭐 대한항공의 좀 실적에 대한 우려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화물 업황이 너무 계속 좋으면서 예. 이익 전망 4분기나 뭐 내년 1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는 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송 업종 내에서는 대한항공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예.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 좀 드라마틱하게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빠르게 확인이 올라오네요.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전자나 닉스의 영향도 크지만
이제 DBI텍이라는 네. 기업도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솔브레인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이제 업종에 속하는 뭐 전자나 닉스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계속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네, 이 부분을 좀 사실 DBIT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비메모리 쪽 네. 관련돼서 만든 업체 대만이랑 좀 유사하게 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업종은 좀 안 좋은 업종인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 하락폭도 크고 예.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실제로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네.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종목이 이번 이제 프리뷰가 좀 진행이 되면서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이익 모멘텀이 뭐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신작 게임 사이클이 이제 안 맞는 건지 혹은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제 사실 그런 이슈가 있는 건지 네. 좀 되게- 이익 추정치 하향이 굉장히 네. 좀 가파르긴 하네요. 네,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로 조금 이번 주에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요. 기업마다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이유는 다 제각각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 이슈가 좀 더 컸고요. 그리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게임들의 매출액이 조금 둔화된 영향이 예. 좀 컸고요.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도 이 주력 상품 같은 경우에 조금 팔리지 잘 않으면서 좀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마다 좀 하향 조정이 된 이유는 다르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달 전이랑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IT 하드웨어 또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반면 네. 소프트웨어 쪽의 분위기가 확 처지는 거. 다만 소프트웨어 쪽의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건 일단은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다라는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